그래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일본의 중국 침략과 그 배후엔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계략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밝혀지게 되죠. 아니 크리스 씨, 만주에서 그 일본 전범들의 만행이 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전범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엽기적인 행동. 네, 엽기적인. 그 1934년도 만주국에 자원한 한 일본 군인이 당시 중국인 2명 참살하고 이들의 뇌를 악으로 만들어 먹었대요. 뇌를 갈았다고요? 네. 뇌를 갈았다고요? 어머. 맞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서 결국 교활한 만주 침략자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만주 사변 이후 일어난 중일 전쟁에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자 세계사에서 역대급으로 야만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이때 대학살과 관련된 최고 지휘관이자 난징 도살장의 원흉으로 꼽히는 마츠이 이와네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와, 이름 외워야겠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중국 본토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상하이를 침략한 후 곧이어 난징까지 점령했는데 이때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강간하는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마스키어. 단 6주 사이에 희생당한 사람은 약 30만 명에 말이 안 달하게 되는 되는데요. 수치야. 수치상 대략 12초에 한 명씩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진짜 중국인들은 저 사람 이름 들으면 탁을 때기네, 진짜. 진짜. 예.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생매장인가요? 산채로 묻는 거예요? 예, 중국인을 생매장하는 일본군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대원들의 모습이고요. 이건 뭐야? 묻힌 거예요? 아니면 머리만 잘라놓은 거예요? 예. 일본군이 중국인들의 목을 잘라 모아놓은 것입니다. 꿈에 나올 것 같아. 일본군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가슴이나 목까지만 중국인들을 생매장한 후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칼로 자르거나 그들의 머리 위로 탱크를 몰고 지나가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세포트를 풀어서 몸을 물어뜯게 하기도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좀 서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야? 병원이 완전 아수라장이었겠어. 그럼 어떡해. 아휴. 아, 임산부. 어떡해. 난도질 당했네. 와, 얘는 진짜 정신적 충격. 어떡해. 에? 어떡해. 정말. 못 보겠어. 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아.
당시 난징은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마쓰이 이완해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본군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기는 더욱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중 난징에서는 일본군들의 목베기 시합, 시합? 목베기 씨. 못배기 시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실은 게재한 일본 신문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에 2명의 일본 장교가 사무라이 검을 이용해서 중국인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벨지 시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둘 다 100명이 넘는 바람에 무승부로 결론이 났는데 다음번엔 누가 먼저 150명을 베느냐를 두고 재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대중 신문이에요? 그냥 네. 아니 지금 그리고 보면은 사진이 약간 좀 너무 당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본에선 이러한 참수 경쟁이 전쟁 용사의 무용담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 장교의 고향이었던 소학교에서는 백인 참수 경쟁을 부교재로 다루면서 핏발이 서고 살이 떨리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국인 학살이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두 장교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이들에게 참수 경쟁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농담이라고 할까요?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시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자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증언 이런 증거 자료들이 검사 측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뭐 발뺌할 수는 없겠네요. 예.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의 잔혹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죠. 결국 A급 용의자였던 마츠이 이완해는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으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난징 대학살에서 포로 사살 명령을 내린 인물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가 전범에서 면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누군데? 그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뭔 면책이 이렇게 많아? 책된 이유. 설마 정답. 재성 씨. 족보에 왕족 족보에 저 사람이 있었어요. 당숙이나 저기 뭐 작은 아버지 쪽 계열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재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맞춘다고? 이거예요. You good? 그거야. I'm good. Good job, man. Good job. 대단하네. 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쇼와 천황의 친척, 즉 고모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모부. 예, 그는 난징 대학살 직전에 모든 군인 포로를 사살하라라고 하는 비밀 명령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인물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이 포로 사살을 명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이고요. 왼쪽은 난징 도살장의 원흉 마츠이 이완해입니다. 1937년 당시 마츠이 이완해가 난징에 있던 모든 일본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황족 출신의 육군대장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에게도 난징의 지휘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는 일본군이 사로잡은 중국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부하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야 못됐다 진짜. 잔혹한 그의 명령에 중국군들은 사살당했고 더 이상 난징의 시민들을 보호해줄 자국 군인이 사라지자
단 6주 사이에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희생당하는 난징 대학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원흉이네. 하지만 그는 쇼와 천황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쿄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난징 대학살의 모든 책임은 모두 마쓰이 이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뭐 교수님 그럼 천황의 이 친족들은 거의 뭐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다 싹 다? 도쿄 재판에서 천황의 친족 중 전쟁 책임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당시에 미국은 진짜 이 전범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 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메가더를 메가더 포함한 선배님이 미국이 그분- 되는 거죠. 처벌하지 말라. 예. 처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본의 황족 남자들 중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체포를 면하거나 체포를 당해도 기소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모두 메가더의 뜻이었습니다. 도쿄 재판의 모순 두 번째는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루타. 731 예. 부대. 그 731 부대가 전범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 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말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 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 시로를 전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 시로에게 약 25만 행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 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2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네.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